네, 이준석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는 손수조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동두천시 연천군 출마 예정자인데요. 근데 그 손수조 씨가 아무리 국힘당을 아끼는 얘기하고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얘기하고 이런 얘기해도 댓글들 보니까 그 이준석하고 같은 편이냐 이런 댓글이 아직도 이봉규 TV에 나와서 그때 밝혔는데도 안 보신 분들이 많은지 아직도 손수조 하면은 이준석이가 꼬리표가 따라붙어서. 그러니까 그게 언론의 프레임이에요. 예, 그 언론 프레임을 그렇게 확실히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네. 박근혜 키즈 그 당시에 같이 출발했던 그때의 언론에 같이 이제 묶였지 않습니까? 네. 그 뒤로 계속 이제 언론 프레이밍 안에서 계속 그렇게 같이 지금 묶여져 있는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 당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10여 년 동안 단 한 번도 이 당을 떠나지 않은 뭐라고 할까요? 우파의 본류에 계속 남아 있는 사람이고 사실 이준석과는 다른 길을 간 지가 좀 오래됐죠. 오래됐죠. 뭐 개인적으로 연락 안 한 지도 꽤 몇 년이 됐고요. 그래서 서로 정치적인 성향과 길이 다릅니다. 예, 다르고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총선이라는 그 거대한 어떤 전쟁을 앞두고 저는 이제 또 후보자로 뛰고 있고 또 이준석 역시 뭐 신당을 지금 뭐 차린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 중차대한 전쟁을 두고 저는 말합니다. 탈당하셔라. 나가셔라. 네. 왜냐하면 지금 이 중차대한 해당 행위예요. 탈당도 안 하면서 신당 창당한다는 이 이중 프레임은 뭐야? 신당 창당도 문제지만 지금 대놓고 뭐 하고 있습니까? 출마자들 모으고 있어요. 본인이 국민의힘 당을 갖고 있으면서 다른 당으로 출마할 사람을 모은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해당 행위고요. 당적 정리부터 해야지 지가. 당연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탈당하셔라. 탈당하고 당을 떠나서 신당을 하던 무슨 당을 하던 뭐 송영길 당을 하던 이낙연 당을 하던 모르겠고 그거를 정리를 해야지. 그렇지도 않고 뭐 간 보는 것도 아니고 한 발 지금 이 담궈놓고 이런 식으로 해당 행위를 하는 것은 우리 당에 정말 너무나 큰 피해를 입힌다라고 이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 그때 젊은 층이 박근혜 키즈가 이제 이준석, 손수조 이렇게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그 이유만으로 이게 도매금 취급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그때도 결국은 우리가 이 젊은 세대들이 당을 바꾸고자 했던 사람들이고 혁신을 하자고 다 들어온 사람들인데요. 그 혁신을 해 나가는 방법이 조금씩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의 차이가 있냐면 그 얼마 전에 제가 막말 그 논란 누군가 저희 지역구에서 저에게 막말을 해서 뭐 손수조 씨에게 뭐 젖소라는 표현을 네, 그런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성한테 젖소라는 표현은 그냥 동물에 비유하는 게 아니라 특정 부위의 그 그러니까요. 성희롱적 발언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얼마나 제가 너무 언짢고 하겠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당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이것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것을 제가 끝까지 물어뜯고 우리 당을 흔들고 이렇게 해야 직성이 풀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쨌든 그 과정에 있어서 저는 뭐 그 해당 우리 지도부 안에서의 유감 표명도 저는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한 발 조금 물러서서 어쨌든 우리 당이 지금 다 똘똘 뭉쳐서 이겨내는 것, 총선에서 이겨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는 각자가 조금씩 그래도 한 발 물러서면서 이렇게 통합을 해가면서 가는 그런 혁신적인 비판, 그러니까 내부에서 비판하면서 건전하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준석 스타일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이 자당 이슈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끝까지 그 당을 흔들어 놔야 직성이 풀리는. 그러니까 이 당의 잘못된 부분을 그 반감을 가지고 자기가 반사이익을 얻는 결국은 그 혐오 정치를 하는 것이잖아요. 거기서 다릅니다. 우리는 거기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 지금의 김기현 지도부와 이준석의 이 잔당들은 환장의 콤비다. 환상의 콤비? 예, 콤비다. 왜? 지금 지도부가 못하면 못할수록 이득 보는 게 누굴까요? 준석이지. 이준석 신당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신당은 혁신위가 성공하지 않기를 바란 가장 유일한 인물인 거죠. 이 당이 내부에서 고쳤을 수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면 나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근데 이 당이 못하면 못할수록 김기현 지도부가 못하면 못할수록 좋은 일 시키는 것은 이준석
신당인 것이기 때문에 이 둘이 거의 환상의 콤비처럼 지금 나가고 있다. 그러네. 저는 이렇게까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고쳤을 수 있게 이 안에서 저처럼 현장에서 발로 뛰면서 기득권 타파에 노력하는 젊은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지금 이준석은 뭐 합니까? 말로만 하지 않습니까? 입으로만 정치하고 있고 그것으로 이 반사 이익을 누리는 그 말로 하는 정치를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정치는 절대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정치도 아니고 바람직한 정치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준석이가 저렇게 이제 탈당도 안 하면서 이제 저렇게 신당 차린다고 이제 바람 잡고 저렇게 막 분위기 띄고 신당 차릴 것 같은데 그러면은 저 국힘당 지도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왜 이준석이 신당 차려서 대구든 수도권에서 표 갈가 먹을까 봐 약간 겁을 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저걸 어떻게 처리해야 국힘당이 저 총선 승리할까요? 끌어안아야 될까요? 아니면 아주 완전히 제명시켜서 내치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손수저 씨 젊은 정치인의 감각으로 이준석 처리 어떻게 해야 돼요? 국힘당이. 이준석 신당이 지금까지 해오가는 과정 중에서 가장 흔들렸던 때가 언제냐면 인요한 혁신이가 정말 치고 나갔을 때였어요. 인요한 혁신이가 치고 나갔을 때 처음에 좀 있을 때 네, 치고 나가고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이준석을 안으려고 막 노력하고 했을 때 이준석이 가장 흔들렸어요. 흔들려서 뭐가 나왔냐면 안철수 씨 조용합시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이 나오고 식당에서 고성지르고 네, 막 흥분하고 이런 예, 거 멘탈이 나간 거죠 그때. 예. 정신 그리고 나갔었어. 인요한 위원장이 나가서 끌어안으려고 강의 듣자 거기 막 영어로 말해버리고 이런 흔들려버리는 모습이 나왔단 말이죠. 그게 가장 이준석 입장에서는 무서웠던 겁니다. 어떻게 처리하면 되냐면 이준석 신당을 넘어서는 혁신을 우리가 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갱하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답을 알고 있어요. 이준석의 그 힘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기존의 국힘, 윤핵관이 싫으니까 이 반감을 먹고 기생하는 그냥 그 혐오 덩어리인 거예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반감이 이쪽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이 안에서 충분히 고쳤을 수 있고 우리가 충분히 너네들보다 더 넘어서는 혁신을 이뤄낼 수 있다는 것만 보여주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번에 여론조사 나오지 않았습니까? 대구에서 여론조사를 했더니 42%가 이준석 신당이 뭘 하든 관심 없다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지금의 국힘이 너무 미워서 한때 너무 잘 못하니까 그러면 이 못하는 미운 감정을 표현할 곳이 없어서 이준석 신당으로 에라 너라도 그럼 해봐라 라고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잘하고 우리가 잘하고 우리가 고쳤을 수 있다면 절대 그 감정을 줄 감정도 그 말은 없어요. 구체적으로 방법으로 그 잘한다는 건 어떻게 잘해야 됩니까? 인요한 혁신안을 받아야 됩니다. 혁신안을 받아야 된다. 그렇죠. 그때 그러면 이준석이는 이제 별거 아니게 된다. 또 이상한 뭐 그런 뭐 안철수 씨 조용하세요 이런 거 비슷한 거 지금 또 터질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예. 그러니까 본인의 한계를 드러내는 거죠. 코너에 몰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반대로 김기현 대표 체제가 공고화되고 인요한 혁신위가 떨겨 나가는 순간 이준석의 힘은 더 커지고 더 저 발광 수준으로 또 힘자랑한다. 요즘 이준석 씨가 갑자기 또 잘 나가죠. 왜요? 우리가 인요한 혁신이 팽개치고 다시 그냥 강서구청장 선거 이전으로 돌아갔지 않습니까? 이준석 신당은 신났죠. 너무나 불보듯 뻔한 것이고 지는 길이 뻔한데 지금 김기현 지도부가 그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현장에서 뛰는 후보자들 특히 수도권, 경기도, 서울 이쪽 후보들은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입니다. 정말. 현장에서 너무너무 느껴지니까요. 네. 근데 이 정말 지는 길이 뻔한 길을 왜 그냥 가고 있는지 김기현 지도부와 이준석 신당이 환상의 콤비가 아니고서는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그러면 이제 그럼 기술적으로는 이준석을 나중에는 그러면 이제 혁신안을 받고 난 다음에 이준석 처리를 어떻게 해야 돼? 제명을 탈당계도 안 내고 저러니까 신당 제명시켜서 신당 창당하든 말든 일단은 정리를 이 국힘당에서 해야 돼요? 아니면은 어떻게든지 구워 삶아서 국힘당에서 잡아놓고 그 가두리 어장처럼 끌고 와서 국힘당에서 어디 출마를 주고 이렇게 해야 돼요. 준석이 처리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국민의힘이 제대로 혁신만 한다면요. 네. 이준석이란 이름 세 글자 언론에 안 나올 겁니다. 우리의 혁신이 어떻게 가고 우리의 총선이 어떻게 되는지만 나올 것이지 신경 쓰지 않아도
그냥 자체 소멸할 것이다. 자체 저는 이렇게 소멸한다. 봅니다. 아, 혁신만 잘하면. 그럼요. 예. 그 혁신의 그 핵심은 뭐라고 생각해요? 젊은 정치인의 입장에서 이념한 핵심 혁신위의 그 핵심. 지금 가장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중진, 험지 출마, 중진 희생. 중진 희생. 네, 이거를 못 받아서 지금 결국 갈등이 된 것이고 이준석 신당이 신나게 된 겁니다. 네, 결국은 윤핵관을 물리치지 못하는 국민의힘. 그러니까 윤핵관을 물리치겠다고 외치는 이준석.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가냐 이렇게 가냐 예, 이 이제 대중들의 심리가 이제 결정이 나는 건데 혁신 안에서 와 중진의 험지론, 중진의 희생 뭔가 바뀌겠다고 했을 때 응원을 했다가 그 안을 못 받으니까 중진 험지론을 못 받으니까 다시 이준석에게 뺏기는 겁니다. 이 승기를.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 분명히 받으셔야 그러니까 됩니다. 혁신안을 받아서 중진들이 알아서 희생해주고 상징적인 거 예를 들어서 김기현인 장제원이 알아서 희생해주고 그 다음에 당내에서 뭐 상향식 공천이라든지 그러니까 전략 공천 이런 거 없는 진짜 올바른 경선에 의한 후보자들을 뽑고 이런 혁신을 제대로 해주면 준석의 존재감은 그냥 사라진다. 존재 가치가 아예 없어지는 것이죠. 없어진다. 근데 김기현이라든가 또 옛날식으로 자기들이 쪼물떡쪼물떡해서 자기 측근들 또 공천하려고 그러고 뭐 어물어물 혁신 TK로 뭐 전부 깔고 지금 당 4역이 다 TK잖아요. 그러니까 당 대표, 원내대표, 그렇죠. 저 뭡니까 정책위장, 그다음에 수석 최고 대신에 김석기 최고, 김석기 최고 다 TK로 깔으니까 이 혁신이 안 되고 김기현의 욕심을 부리니까 이준석 목소리가 더 커진다. 이준석 신당이 가장 좋아할 시나리오죠. 왜 그 시나리오대로 김기현 지도부가 장단을 맞춰주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네. 이것도 이 손수조 씨를 일방적으로 그 무슨 말을 해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준석에 더 씌워져 가지고. 근데 요 말은 그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잘 판단을 해야 되는데 뭐 이뇨한 혁신이가 그 다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뇨한 혁신이도 처음에 잘못한 게 뭐 이준석이 그저 징계 뭐 풀고 무슨 뭐 이라 그저 어린 놈 아니 죄송합니다. 그저 찾아가서 그 무슨 뭐 무슨 그걸 안아야 된다고 여기서부터 그거는 잘못했어. 그건 무시해 버렸어야 돼 처음에 이준석을 그죠? 그건 잘못했지만 상향식 공천이라든지 그다음에 TK 중진은 희생하라든지 이런 혁신은 국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얻었거든요. 혁신이 잘 나갈 때 수도권에서 지지율이 그 2주 만에 올랐다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좀 이번에 강승규 시민사회 소속도 나와서 인터뷰를 했지 않습니까? 혁신위의 안이 조금 더 국민의 의견과 부합한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도부 빼고 다 합니다. 지도부 빼고. 근데 왜 지도부는 이준석이 좋아하는 길로만 자꾸 가는지 예. 정말 이거는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네요. 그 이제 나이도 준석이하고 동갑인가요? 네, 뭐 비슷한 또래들 지금 많이 있죠. 비슷한 또래 네. 입장에서 그리고 이제 처음에 박근혜 퀴즈로 이제 처음에 주목을 둘이 받았었어요. 이준석과 손수저가 처음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었거든. 그래서 같은 이제 정치의 길을 걸어오면서 이준석이를 이제 관찰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준석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그럴까? 은 뭐라고 생각해요? 이준석의 발작 버튼은 안철수죠. 항상 사석을 가나 어디를 가나 뭐 안철수 의원에 대한 비판은 달고 삽니다. 그 왜 그런 자격지심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러니까 항상 모든 것을 지금 그 이 반감 정치, 혐오 정치를 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뭔가 그 이제 그 사람을 누르기 위해서 뭐 이 사람을 뭐 이렇게 이제 그 꼽주기 위해서 이제 그거 하기 위해서 좀 이제 정치를 하는 자기의 그걸 모티베이션으로 삼는 좀 그런 것이 강하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혁신을 하고자 하는 그거에 대해서는 이준석이든 손수조든 뭐 누구든 사실 혁신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당내에 어디 있겠습니까? 다 당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그 방법에 있어서 너무나 이제 달랐고, 그러니까 우리 이제 구독자분들이 너무 그 언론에서 씌워진 그 프레임으로만 계속 보지 마시고 어떤 정치의 길을 걸었는지 그거를 조금 지켜봐 주시고 어떤 이제 행보를 하는지를 좀 봐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이준석, 네. 이준석의 약점은 안철수다 그러면 뒤집어서 말하면 이준석을 잡을 수 있는
큰 병기는 안철수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안철수가 이준석 잡을 수 있다고. 사실 저는 좀 안철수 의원님 이제 그 같이 이제 뭐 일도 해보고 해봐서 아는데 사실 안철수 의원님은 이준석 신경을 안 써요. 뭐 별로 신경을 쓰지를 않는데 계속 옆에서 뭔가 이제 싸움을 걸죠. 네, 옆에서 계속 싸움을 걸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뭐 쳐다보거나 응답 한번 해주면 그거 가지고 막 또 언론 플레이를 해요. 네. 그 얼마 전에 있었던 뭐 안철수 씨 조용하세요 그 사건도 사실 알고 보면 그 얘기를 한 시간은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뭐 혼자 이제 발악을 한 거죠. 네. 준석이가 혼자 발악을 네, 한 거야. 혼자 발악해서 그 얘기는 이미 뭐 다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옆방에서 계속 안철수 씨 조용하세요. 혼자 계속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네. 너무나 참 저 친구가 멘탈이 많이 흔들렸구나. 전 이렇게 봤죠. 그 뭐라 그럴까? 선호도 같은 거 있잖아요. 이 남자로서. 네네. 뭐 남자 여자가 페이버릿 타입이 있잖아요. 영어로 말하면 이렇게 뭐 선호하는 타입. 예를 들어서 남자로서 이준석은 어떤 순수조가 보는 이준석은 정치적으로는 반맛 없다. 그건 뭐 그거고. 이준석의 스타일은 어떻게 봐요? 그 아마 이준석의 자리에 정치 AI를 갖다 놔도 아마 지금처럼 똑같을 겁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같아요. 컴퓨터. 그러니까 인간적인 매력으로 그 주변에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인간적인 매력이 없구나. 그렇죠.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뭐 도덕이 없니, 뭐 인간성이 없니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일맥상통한 것은 뭐냐면 인간적인 매력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AI 정치를 아주 잘하는 정략적인 AI를 거기 딱 갖다 놔도 지금 신당만큼의 지지율은 나올 겁니다. 정략적으로 굉장히 머리가 잘 돌아가는 부분은 이제 인정은 하지만 그에게서 뭔가 인간적인 매력을 느껴서 참 사람 좋아서 같이 정치를 하고 뭔가 지도자로서의 그런 걸 느끼는 것은 전혀 없다. 네, 알겠습니다. 손수저 씨의 냉정한 평가였습니다. 손수저 씨하고 이준석하고는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핵심은. 아니 그저 이준석은 아주 얘기도 꺼내지 말아라. 지글지글하다 이거야. 화끈하게 얘기를 해. 말을 정치인들을 돌려서 얘기를 해요. 화끈하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 네네네. 답답해네 내가 진짜. 맞습니다. 묵지 마십시오. 묻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손수저 씨였습니다.